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홀랜드 이론의 부가적 가정을 통해서 그 해석의 방법을 조금 학습을 하였고 MBTI와의 어떤 비교를 통해서 진로 타협을 하는 과정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직업 선택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기도 하는 이 로우의 직업 선택 이론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우도 역시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 어릴 적 부모의 영향이 아이의 아이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6세 이전에 그 부모의 영향이 이제 크다고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또 그 로우는 메슬로우의 욕구 의계 이론에 영향을 받아서 직업을 분류를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로우의 가장 큰 그 기여는 8 곱하기 6, 즉 8개의 직업군과 6개의 직업 능력을 구분을 해서 8 곱하기 6의 그 직업 분류를 체계적으로 했다는 거, 이거에 큰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우리가 로우의 직업 선택 이론을 보면서 어떤 부분 밑에는 어떤 종류의 어떤 분야의 직업을 선택을 하는지, 또 부모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우의 직업 선택 이론입니다. 로우는 직업 선택에 인성 요인을 도입을 해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의계 이론을 바탕으로 그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를 통합한 직업 선택 이론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욕구 의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성격 이론과 직업 분류를 통합한 직업 선택 이론을 형성하였는데, 자, 로이는 직업만큼 모든 수준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당연한 사항은 없다. 예, 그래서 이 직업만큼 모든 수준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일한 상황은 없다라고 하면서 직업과 기본 욕구 충족의 관련성을 메슬로우의 8단계 욕구 의계설의 바탕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직업을 통해서 인간이 이러한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직업과 기본 욕구 충족의 관련성을 살펴본 겁니다. 자, 직업은 이런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제공을 하며, 또 동일 집단과 일하는 만족스러운 직업생활의 중요한 측면이자 그 집단 속에 어떤 다른 동료들에 의해서 수용됨으로써 자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만큼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바탕을 둔 것이죠. 자, 메슬로우의 욕구 8단계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메슬로우는 5단계를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3단계를 추가해서 이제 8단계의 욕구 의견을 이제는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이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는 그 단계가 낮을수록 강력하다라는 거죠. 자기 초월의 욕구,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실현을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간절한 건 아니잖아요. 아닌가요? 예, 간절하신가요? 예, 그렇지만은 며칠 굶으면은 너무 간절하죠, 먹는 것이.
예, 그래서 이런 욕구가 낮을수록 어떤 그 힘이 더 인간의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1단계는 생리적 욕구죠. 공기, 뭐 음식, 물. 우리가 공기는 조금만 뭐 30초 참어도 엄청나죠. 음식, 물, 잠, 온기, 뭐 운동에 대한 욕구,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이렇게 어떤 생리적 욕구가 이루어져야 안전의 욕구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든지 안정감, 건강, 집, 돈, 일자리에 대한 욕구, 이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다시 생리적 욕구로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단계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두 단계로 뛸 수도 있다. 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소수의 욕구는 이제는 사회적인 욕구죠. 수용, 우정, 친밀감, 관계에 대한 욕구. 예, 이제 소수의 욕구가 이루어지면 이제 자존에 대한 욕구, 성취라든지 인정, 존경, 능력에 대한 욕구가 이제는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는 이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이제 이루어진다고 이제는 보았죠. 그래서 5단계에서는 1, 2, 3, 4단계까지는 결핍 욕구고 자아 실현 욕구가 성장 욕구인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는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기 초월 욕구.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아 실현 욕구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인지적,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 심미적 욕구, 질서, 아름다움, 균형 추구, 자기 잠재력을 발휘, 그리고 타인을 돕고 자기 외부의 무엇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네, 저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 초월 욕구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현재 내가 어느 욕구에 머물고 있으며 내가 어떤 욕구를 향해서 지금 활동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내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모의 양육 태도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는 개인이 이런 심리적 욕구를 발달시키는 과정에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 방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이 이제 진로 선택에도 연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즉 로이는 직업의 선택은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욕구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 구조는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모 자녀 관계 이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로이의 이론을. 그래서 로이 이론에 따르면 초기 자녀 양육 태도는 자녀의 성격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이제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그런 대목이 되겠죠. 그래서 부모의 자녀 양육 태도 유형은 세 가지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의 어떤 진로에 영향을 미친다고 최초로 얘기한 것은 이제 프로이드인데, 이 프로이트는 그 구체적으로 이 직업의 분류는 하지 않았죠. 직업과 구체적 연결은 하지 않았어요. 이 로이는 이제 그 프로이드에 비하면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직업을 분류하고 정확하게 이제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양육태도 유형 세 가지. 첫 번째, 그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집중하는 유형이죠. 과잉보호, 과잉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과잉자가 들어가는, 너무 과잉보호해도 자녀가 사실은 이제 뭐 자율성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좀 포기하게 되죠. 또 과잉 요구를 하면은 너무 부담이 가는 심리적으로 그러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양육 태도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에 대해 회피하는 양육 태도를 보이는 거부나 무시 유형. 거부 무시 유형. 그 제가 아버지 특성을 연구를 한 거에도 이런 무시형이 있습니다. 무관심형이죠. 무관심형. 셋째는 자녀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일상적 수용, 애정적 수용 유형, 이 세 가지 유형. 그래서 과잉보호, 과잉욕구, 거분무시, 일상적 수용과 애정적 수용, 요 세 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에 따라서 이 자녀의 독특한 심리적 욕구가 생긴다고 하고, 이는 자녀의 직업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 예를 들어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과보적이라든지 과요구적이라든지 애정적인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따뜻한 부모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모를. 어쨌든 과보도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그죠? 과요구도 정말 자녀를 사랑해서 그런 경우고, 또 수용적인 이런 경우가 이제 사람 지향적 직업 분야를 선택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무시한다든지 거부적이라든지 무관심한 경우에는 사람 회피적인 직업 분야를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 방식이 뭐 과보라든지 과욕구적 또 애정적인 경우는 이제 사람 지향적인 직업 분야, 이것을 이제 우리가 따뜻한 부모 밑에서 이제 자란 아이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가운 부모 밑에 자란 아이, 즉 뭐 무시적, 거부적, 무관심한 경우 사람 회피적인 직업 분야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무관심한 것이 사실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신의 성격 때문에 굉장히 무뚝뚝하고 또 회사에서 집에 와도 자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냥 그 아빠 또 부모 할 일만 하다가 그냥 잠이 드는, 그 자녀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이제는 모르는 그런 경우죠. 우리가 조금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직업적인 거지만은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무관심인 경우가 가장 자기 효능감을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지향적인 직업은 우리가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행정직, 문화직, 예능직 이런 직업군이죠. 8가지 중에서 5가지가 이제 직업 지향적 직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람과 많이 부딪히는 직업들이고, 그리고 사람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된 비인간 지향적인 직업은 주로 혼자 하거나 뭐 대인관계에 별로 부딪히지 않는 것들이죠. 기술직, 뭐 5개 활동직, 과학직 이런 직업군과 관련이 된다. 이런 8가지 직업군은 직업활동과 관련된 인간관계의 특성과 강도에 기초한 어떤 연속선상에 배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가까운 군집들이 떨어진 군집보다 인간관계의 특성과 강도면에서 더 유사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이따가 그 8가지 직업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부모에게 관심이나 애정을 거의 받지 못한 회피, 거절 이런 공원 감시원은 야생동물을 돌보거나 화재 또는 다른 재해에 대비해서 숲을 감시하는 것처럼 사람을 기피하는 직업을 선호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에게 사랑과 수용을 받고 자란 이러한 공원 감시원은 관광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어떤 구조활동과 같은 활동을 선호할 것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유아 방법과 자녀의 어떤 직업 지향성을 살펴보면은, 자, 아까 그 무관심, 무시, 거부, 자, 이 분야, 주로 이제 이 분야는 이제 그 사람 회피형 직업이 이제 나오죠. 사람 회피형 직업, 주로 혼자 하는 기술직, 오개 활동직, 과학직, 이러한 사회 회피적인 직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애정이나 과보나 가요고형은 이제 그 사람 지향적인 직업, 뭐 서비스직이라든지 이런 단체직, 행정직, 자,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애정, 과보, 과욕구. 예. 그래서 이쪽은 좀 차가운 부모, 이쪽은 따뜻한 부모,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별을 져서 표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부모 자녀 상호 작용 유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녀 유형이 이제는 그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애착이 있는 그런 자녀에 대한 애착이라고 하면은, 자, 과보호적 분위기와 과요구적 분위기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과보호적 분위기는 뭐 우리가 그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고 지나치게 보호하려 하며, 또 자식도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죠. 이러한 부모들은 낮은 수준의 자녀 욕구는 즉시 들어주나 상위의 욕구는 아이의 행동이 부모나 사회 기대에 일치할 때만 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보호적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훗날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일반적으로 동주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주성이라든지 능동성이라든지 보면은 이제 인성적으로 보면은 도전 정신 같은 것이 이제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보적 분위기의 어떤 자녀의 직업 선택은 서비스직이라든지 예술, 연예 관련 직업 이런 쪽을 주로 선호한다고 그 로우는 보고 있었고요. 또 과요구적 분위기, 이거는 그 지나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욕구를 받아들이거나 이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 경우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 이런 것이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뭐 로우의 이론뿐만 아니고 로저스의 이론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그 부모는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시키는 걸 하면 부모가 칭찬을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시키는 걸 잘 합니다. 근데 진정 아이는 그걸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시켜서 그걸 부모가 시킨 일을 하면 칭찬을 해주니까 아이는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이의 어떤 그 현실적인 자아는 사라지고 부모가 만들려고 하는 이상적인 자아만 아이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자신의 어떤 현실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일치되지 않으면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수업을 하면서도 그런 아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식이 무슨 일을 하든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에게 엄격한 훈련을 시키게 되고 취약 후에는 우수한 성적을 받아오도록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무리한 요구는 사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과요구적인 분위기, 너무 과요구적인 분위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녀의 직업 선택은 법조인, 교사, 학자, 예술 관련 직업. 어쨌든 이 로우는 이러한 과보호적 분위기는 이러한 특징이 있고, 자녀의 직업 선택은 이러한 서비스 예술 관련, 연예 관련 직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는 부모 자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직업을 이제 선택을 나눠봤습니다. 자녀 히피형 두 가지가 있죠. 무시적 분위기와 거부적 분위기. 자, 무시적 분위기는 이 자녀와의 접촉 및 부모로부터의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자녀의 욕구 충족을 해서 별로 노력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관심이 적으나 감정적으로는 거부하지 않은 정도, 뭐 이런 정도가 이제 무시적 분위기에 해당이 되고, 과학 5개 활동 직업에 이제 선택을 한다고 하고, 거부적인 분위기는 이건 자녀의 행복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녀들의 어떤 신체적 심리적 필요를 충족시켜 주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이거는 이제 과학 관련 직업. 차가운 부모 형태죠. 무시적, 거부적. 이거는 어떤 자녀의 심리적인 영향에도 문제가 있다고 또 연구가 나옵니다. 자녀 수용형. 이거는 무관심한 분위기, 태평한 분위기와 애정적 분위기 둘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무관심한 분위기는 부모가 자식을 수용하긴 하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별로 밀착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자녀들의 필요나 욕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민감한 편입니다. 자녀의 직업 선택은 기술직, 또 단체에 속하는 직업. 자, 애정적 분위기는 무관심한 분위기와 유사하나 그보다는 부모-자녀 관계가 더 튼튼하며, 부모는 자녀가 어떠한 것을 요구하든 들어주려고 노력하며, 이런 무관심한 분위기에 비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더 따뜻한 격려를 하는 것이죠. 서비스 비즈니스 관련 직업에 이제는 선택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가지 직업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직. 뭐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취향, 욕구, 복지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것에 관련이 되죠. 그래서 사회사업, 가이던스, 가정적이고 보호적인 서비스가 이 군집에 포함되고, 자, 비즈니스직은 이거는 판매와 관련된 겁니다. 판매. 그래서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을 설득하는데 초점을 준다. 그리고 판매와 관련이 됩니다. 자, 행정직은 뭐 어떤 관리적 화이트 칼라가 해당이 되는데, 주로 이제 기업의 조직과 효율적인 기능에 주로 관련된 직업들이죠. 인간관계의 질은 대개 형식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기술직은 재화의 생산, 유지, 운송과 관련 직업을 포함되는 것이죠. 기술직은. 그래서 공학, 기능, 기계 무역에 관련된 직업들도 이 영역에 속하게 된다. 대인관계는 중요하겠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덜 중요하죠. 상대적으로. 사물을 다루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홀랜드에서도 이런 R 쪽에 해당이 되죠. 대인관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와 반대인 사회형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요구되는 직업이고, 5개 활동직은 이건 대인관계는 별로 없어요. 그냥 농산물, 수산자원, 지하자원, 인산물
다른 천연자원을 개간하고 보존 및 수확하는 것과, 그러니까 축산업에 관련된 직업을 이제는 5개 활동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과학직은 이제 과학이론과 그 이론을 특정한 환경에 적용하는 것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고, 보편적 문화직은 보편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수와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언론, 법률, 성직, 언어학, 또 인문학이라고 불리는 전공들에 관련된 직업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예능직은 창조적인 예술과 연애에 관련된 이런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대부분 이제 개인과 대중 또는 조직화된 한 집단과 대중 사이의 관계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그 8 곱하기 6 로가 직업을 분류했다는 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이는 8개의 직업군과 함께 곤란도와 책무성을 고려한 6가지 구조의, 즉 8 곱하기 6 구조의 직업 분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직업 군집이 개인의 욕구 구조와 함수를 이루지만 각 군집은 책임과 능력, 기술, 얼마나 책임이 높고 얼마나 기술이 높고 기술 정도가 높은지에 따라서 1단계에서 6단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단계는 이런 전문적이고, 1단계가 이제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관리적인 단계 2단계, 반전문적이고 소규모 사업, 또 숙련직, 반숙련직, 비숙련직 단계, 이런 그 6단계가 이루어지는데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이제는 그 1단계의 직업 서비스직은 개인 치료사, 사회사업, 슈퍼바이저, 전문 카운셀러. 자, 서비스직에서 그 어떤 이런 그 책임과 능력과 기술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런 군들이 1단계로 오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그 다음 사회사업과 직업상담원, 3단계는 YWCA 직원, 탐정, 복지사업가, 경찰의 직인가 봐요. 그 다음에 4단계는 이용사, 주방장, 보조, 간호사, 순경. 자, 5단계는 택시기사, 6단계는 가정부, 병원 조무사. 가장 책임과 기술과 능력이 이제는 소요되지 않는, 요구되지 않는 그러한 직업이 이제는 6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은 이제는 8단계죠. 8가지 분류, 그 부모의 양육 태도에 의해서 이제는 욕구 의계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죠. 따뜻한 부모 밑에서 큰 아이는 이런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행정직, 보편문화직, 예능직을 주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부모에서 양육된 아이는 이제 그 기술직, 5개 활동직, 과학직, 이러한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는 8단계고, 그 다음에 요 1단계는 그런 그 능력과 수준과 기술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나눠진 것이죠. 자, 비즈니스직, 행정직을 한번 볼까요? 행정직. 자, 가장 1단계는 역시 대통령, 또 강요 실업계 거물들, 국제은행가. 자, 2단계는 공인회계사, 기업 행정관, 노조직원, 중개인. 노조직원 굉장히 세네요. 2단계에 포함되네요. 자,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분류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직의
1단계 연구원, 대학 교수, 의학 전문가, 박물관장.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의 능력과 기술과 책임이 요구되는 그러한 1단계 직업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는 직업 분류 8 곱하기 6의 직업이 이제 분류가 됐다는 거. 요것이 이제는 어떤 로의 큰 기여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로의 직업 선택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